네, 아침 먹을 시간도 없이 너무 바쁜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오늘 아침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빠르고 간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소은의 포스트잇 라이브 아나운서 오소은입니다. 반갑습니다. 1월 29일 월요일입니다. 벌써 신년의 1월 마지막 주 월요일입니다. 시간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보통 1, 2월은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마무리 잘 하시면서 1월 마지막 주 월요일의 주요 이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밀양 세종병원에서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나흘째입니다. 조금 전이었습니다. 80대 노인 한 분이 사망하면서 현재까지 39명이 숨진 상태인데요. 사고 현장에서는 화재 원인과 피해가 커진 경위를 파악하는 작업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밀양 세종병원 화재 당시에요. 방화문이 아예 없거나 열려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비상용 발전기도 작동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 때문에 일부 환자는 유독가스를 마시기 전에 인공호흡기가 작동을 멈춰서 숨졌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재 신고도요, 처음 연계가 나고 7분이나 지난 뒤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해를 좀 더 키웠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자, 현재 합동 분향소에는요, 조문객들이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나흘째인데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 부조의 문제가 우선적으로 원인이 됐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결론이 난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끝까지 지켜보면서,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 아시죠? 이 같은 사고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보다는 예방이 우선이라는 거 다시 한번 우리한테 경각심을 줬던 사건이 아니었나, 안타까운 사건이었지만 그런 일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 이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내일부터입니다. 내일 30일부터예요. 가상화폐 요즘 굉장히 인기인데 여기에 꽂히신 분들 특히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내일부터요,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시행이 됩니다. 거래소 거래은행에 계좌가 있는 고객의 경우는요, 거래소에서 온라인으로 실명 확인 절차만 거치면 되지만, 거래소 거래은행에 계좌가 없는 사람의 경우는 계좌를 새로 개설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업비트의 경우는 기업은행이고요. 빗썸의 경우는 농협, 신한은행입니다. 자, 코인원은 농협, 코빗은 신한은행과 거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신규 계좌 개설 상당히 까다로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은행들은요, 가상화폐를 거래하기 위해 통장을 개설하는 경우를 금융거래 목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한도가 제한적인 계좌만 발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자, 이 때문에 소득 증빙이 어려운 우리 주부님들, 학생, 취업준비생들의 경우는요, 입출금에 제한이 없는 계좌를 개설하지 못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시장에서 사실상 밀려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신규 투자 허용의 여부는 어떠냐? 라는 궁금증 가지신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신규 투자 허용의 여부는요, 당분간은 허용되지 않거나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신규 계좌 개설은요, 금융당국의 집중 점검 대상이기 때문에 은행들이 쉽사리 나서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때문에 은행들은 기존 가상화폐 거래자들의 계좌 개설 요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부분에 우선 주력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우리 금융당국이 가상계좌가 아닌 법인계좌, 일명 벌집계좌라고 많이들 얘기하시던데, 이 벌집계좌 이용을 내일부터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실명제 실시 이후에 중소거래소는 사실상 존폐 위기에 놓일 수 있어서 상당한 혼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이슈입니다. 사실은 그동안 국내의 비인기 종목이었죠. 테니스 종목이요. 그래서 정현 선수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길거리 돌아다녀도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자, 어제 인천공항에 수백 명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환영 인파 속
이었습니다. 정현 선수가 귀국을 했기 때문인데요. 자, 정현 선수 당분간은요, 부상을 치료하면서 다음 대회 일정을 조율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정말 엄청난 이 실력 발휘를 하면서 큰 대회에서 우리나라의 젊은 선수가 강한 멘탈을 가지고 뛴 모습을 보여주고 또 저희는 그 모습에 감탄했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했다, 잘했다. 그리고 굉장히 나이가 어린 선수예요. 앞으로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고 이번 대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회의 경험들이 본인의 앞으로 승률, 우승 확률을 높이는 데 큰 밑거름이 될 거라고 단연코 확신을 합니다. 화이팅 하시면서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호주 오픈 이번 대회에서 누가 우승을 했냐? 여러분들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분은 자신의 이름보다 별명이 더 부각되는 선수죠. 테니스의 황제 페더러가 이번에도 우승을 했습니다. 남자 최초라고 하네요. 남자 선수 최초고요. 메이저 대회 20회 우승이라는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자,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우승한 페더러는요. 우승 상금 자그마치 34억 5천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네, 김경태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딱 글을 오랜만에 남겨주시니까 되게 반갑네요. 어제 뉴스 기사 보니까 이 페더러의 와이프가 굉장히 내조를 열심히 했다라는 기사가 여러 면에 이제 나오더라고요. 역시 남자의 성공을 만드는 건 와이프의 노력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면서, 물론 본인 실력도 있었겠지만 그런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게끔 어떤 환경이라든지 건강 상태를 또 만들어주는 게 집에서 내조하는 우리 와이프분들의 몫이기 때문에 또 우리 페더러의 와이프를 제가 딱 보면서 저분도 제가 좀 존경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네, 내일까지 조금 쌀쌀하다고 합니다. 모레부터는 날씨가 좀 풀리면서 조금은 좀 따뜻해지겠다고 하니까요. 내일까지만 여러분들 좀 고생하시면서 수고하시면서 출근하시길 바랄게요. 자, 맞다. 저희가요, 저희 아주경수에서 법과 정치라는 이 부서가 창간이 됐어요. 법과 정치, 뭔가 딱딱하지만 뭔가 기존의 법과 정치를 운영하는 부서와는 다르게 좀 새로운 요즘 시대에 맞는 온라인 플랫폼에 맞춰가지고 신설된 부서거든요. 그래서 창간 기념식을 내일 프레스센터에서 10시 반에 창간식 겸 기념 강연회를 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년 첫 행사로 내일 프레스센터에서 법과 정치 창간 이제 사회를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에는 여러분들을 찾아뵙지 못하겠고요. 저는 수요일에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뵈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수요일에 만날게요.